채용 공고. 혹시 취준하거나 이직할 때만 회사명이랑 포지션명만 쓱 한번 훑어보셨나요? 여러분, 채용 공고 속에 금은보화 같은 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데 그걸 그냥 쓱 훑어보기만 하셨어요. 채용 공고 속 금은보화를 놓쳤던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채용 공고로 커리어 설계하는 법. 채용 공고에는 생각보다 커리어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아주 그득그득한데요. 지금 당장 취직하거나 이직할 생각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채용 공고를 보는 습관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채용 공고가 가장 유용할 때는 언제냐? 첫째, 지금의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커리어 방향성을 잡고 싶을 때. 둘째, 지금의 커리어를 잘 키워서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싶을 때. 셋째, 지금과는 전혀 다른 커리어로 전직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는 짧지만 먼 미래인 1, 2년 후를 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용 공고는 어떻게 보면 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큰 회사 혹은 좋다고 유명한 회사의 채용 공고 위주로 살펴본다. 채용 공고도 사실상 회사 바이 회사라서 큰 회사나 혹은 좋다고 유명한 곳들은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담긴 채용 공고를 정성껏 작성해 놓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상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주 두루뭉술하게 적어놓곤 하거든요. 그럼 되도록이면 큰 회사 혹은 작은 회사더라도 실속 있고 유명한 회사의 채용 공고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여러 회사의 같은 포지션 혹은 비슷한 포지션의 채용 공고를 여러 개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본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명확하고 내 커리어가 명확하더라도 한두 개의 채용 공고를 보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상 포지션이 같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슷한 커리어를 기대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전부 다 채용 공고에 적어놓는 건 아니죠. 그럼 빈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커리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채용 공고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 감각을 좀 익혀볼까요? 오늘은 우선 디자이너의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활용 능력은 당연해 보이고 그 외에 피그마, 제플린 등의 툴을 통해 디자인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신 분이라는 우대사항이 있죠. 이번엔 단순 중국어의 플랫폼을 넘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넘는 소셜미디어로 성장한 당근마켓의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플랫폼 디자이너는 사실 아까 배민의 디자이너와는 조금 다른 직무이긴 하지만 당근마켓도 피그마 라이브러리 활용과 프로세스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더 좋아한다고 쓰여있네요. 마지막으로 핀테크의 유일한 유니콘 기업이자 기업가치 10조의 데카콘을 눈앞에 두고 있는 토스의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또 앞선 배민이나 당근마켓과는 조금 직무가 다르지만 스케치나 피그마, 포토파이, 프레이머라는 툴을 활용할 줄 아는 분을 찾고 있네요. 세 회사 모두 세부적인 직무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피그마라는 툴을 활용할 줄 아는 분을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디자이너 하면은 기대하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뿐만이 아니라 스케치, 제플린, 프로토파이, 프레이머 같은 아주 다양한 툴을 활용하는 걸 기대하고 있죠. 혹시라도 내가 디자이너인데 이런 툴들이 무슨 툴인지도 모른다. 그럼 일단 빨리 검색해서 무슨 툴인지 알아보고 내 커리어와 관련이 있다면 지금부터 배우거나 사용해보기 시작하고, 혹시라도 내 커리어와 상관이 없다면 지금 업계의 트렌드가 대략 이렇구나 정도만이라도 알아두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오늘 같이 살펴본 채용 공고는 디자이너 채용 공고 뿐이었지만 꼭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모든 직군에서 채용 공고를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장 취준이나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틈틈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는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어보면 참 좋겠죠? 취준생이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인데 스타트업 괜찮다니까 가볼까 싶다가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냥 아예 내 삶에서 제외시켜버리셨나요? 진짜 왜 그러셨어요? 잘 찾아가기만 하면 연봉, 복지, 업무 만족도에 문화까지 괜찮은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딱 5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만 알면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 괜찮은 스타트업 여러분도 딱
골라가실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뭐 원티드든 슈퍼루키든 뭐 사람인이든 잡코리아든 뭐 아무튼 어딘가에서 한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회사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나가 보는 거죠. 첫째, 잡플래닛이나 크레딧잡에 검색해보기.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잡플래닛이나 크레딧잡은 회사의 연봉 정보, 퇴사율, 입사율, 기업 리뷰, 면접 리뷰, 복지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특히나 크레딧잡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봉 정보까지 알려주니까 꽤 유용하죠. 잡플래닛이나 크레딧잡에서 리뷰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뭐 쇼핑몰이나 맛집 리뷰를 볼 때랑 비슷합니다. 잘 골라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미 리뷰 보는 거 하나는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죠? 둘째, 기술 블로그와 인터뷰 찾아보기. 괜찮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기술 블로그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같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더라도 이런 기술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 왔거나 또 최근까지 글을 올렸다면 회사의 성장이나 기업 문화, 협업 방식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는 곳이라는 거겠죠. 기술 블로그에는 직원들 인터뷰 같은 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될지도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런 인터뷰는 기술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기사나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특히나 대표 인터뷰는 필수. 셋째, 링크드인에서 재직자 프로필 확인하기. 링크드인은 비즈니스나 커리어 관리용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생각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링크드인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또 링크드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에 내가 찾은 그 스타트업의 이름을 검색하기만 해도 그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지금 그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쭉 한번 보다가 진짜 이 사람이랑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원해봐도 괜찮은 스타트업인 거겠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링크드인은 내 프로필을 조회한 사람이 알람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그분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한 번 정도만 들어가서 쭉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또 그걸 보다가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께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운이 좋다면 차 한잔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HR 담당자님 같은 분들은 아예 링크드인에 언제든 커피 한잔 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라는 글을 올려두기도 해요. 그러면 아예 각 잡고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HR 담당자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꼭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넷째, 더 벤처스에서 투자 내역 확인하기.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 회사들이 투자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회사 이름을 검색하기만 해도 투자를 몇 번 받았는지, 총 받은 투자 금액은 또 얼마인지, 어떤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은 대부분 수익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사들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 월급을 빼먹지 않고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 꼭 투자받은 내역은 찾아보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더 벤처스에서 투자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구글에 회사 이름이랑 투자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기사 같은 걸 통해서 투자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기. 스타트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면접에서 그 회사가 나를 알아보는 것처럼 나도 면접에서 그 회사를 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투자받은 거 외에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지원한 그 포지션이 이 회사에서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등등 내가 미리 입사하기 전에 걸리는 거나 혹은 궁금한 게 있다면 미리미리 꼭꼭 물어봐야 하는 거죠. 괜히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내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옛날에 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냥 뭐가 됐든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냐면 가식 없이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스타트업 진짜 잘 골라가기만 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못지않은
연봉, 복지, 워라밸, 업무 만족도의 젊은 문화까지 즐기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오랜 취준생활 때문에 조금 지쳤거나 혹은 좀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해서 괜찮은 스타트업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세상에 괜찮은 스타트업은 꽤 많답니다. 포트폴리오는 혹시 없으세요? 네? 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랑 다른 일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업계 1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작한 수지 남주혁준의 드라마 스타트업 혹시 보셨나요? 수지랑 남주혁도 선택한 그 스타트업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전 영상에서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 괜찮은 스타트업만 딱딱 골라가는 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젠 면접을 봐서 그 스타트업에 딱 붙을 시간입니다. 전 지금까지 총 3개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중에 2개의 스타트업에서 다닐 때 제가 면접관으로 면접에 들어갔던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경력이 엄청 많거나 뭐 직급이 높거나 뭐 그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면접에 붙고 또 어떤 사람이 면접에 떨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경력은 좀 없는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요 3가지를 꼭 기억해서 면접을 보러 가시길 바래요. 첫째, 자기소개서보다는 뭐가 됐든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다. 근데 면접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뭐 신입부터 뭐 경력이 10년 넘는 분들까지 뭐 직군도 막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 등등등 진짜 다양한 분들의 이력서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력서만 제출을 하긴 하시는데 종종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디자이너 직군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뭔가 뭐 마케터든 개발자든 뭐 심지어 HR 담당자도 얼마든지 포트폴리오 만들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력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 돼 있으니까 이미지 위주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훨씬 좋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쓴 것 중에 내가 좀 진짜 어필하고 싶은 이런 장점을 좀 간추려가지고 거기에 빵빵 이렇게 어필하기도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일단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력서 낼 때 같이 내도 너무 좋은데 면접 당일날 인쇄해서 가져가도 좋아요. 물론 당연히 2개 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둘째, 경험이나 지식은 부족하지만 뭐든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해라. 물론 당연히 그 직군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내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뭐가 됐든 스스로 배워서 잘 해낸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시면 면접에 붙는 거는 당연히 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입사를 해서도 아마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은 특히나 더 그렇긴 하지만 좀 이제 신입이거나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하는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윗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잘 하기만 해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직원이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그런 윗사람이 없을 때도 많고 사실 심지어는 경력직인 사람들도 처음 해보는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도 이제 옛날에 큰 회사 다닐 때는 거기에선 이미 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작은 회사에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서서 일단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이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전 처음 겪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새로운 걸 스스로 빠르게 학습해서 해낼 줄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셋째, 내가 왜 이 회사, 왜 이 업계와 찰떡인지를 어필해라. 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든 마찬가지겠지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주 속속들이 찾아서 가야 해요. 그 회사 홈페이지 당연히 다 살펴봐야 되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있으면 써봐야 되고 그 회사가 속한 업계가 어떤 업계인지 그 업계 1위는 누군지 이 회사의 경쟁사는 어딘지를 다 알아본 다음에 내가 왜 하고 많은 회사들 중에 하필이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왜 하고 많은 업계 중에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를 열심히 고민한 다음에 그 면접 자리에 가서 아주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선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원한 포지션이 이 회사에서는 왜 필요한 건지를 물어본 다음에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나의 어떤 자질을 토대로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어필해서 네가 찾던 사람 바로 나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업에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실망스러웠던 경우는 하나는 이제 그냥 이력서를 복붙한 게 티가 났을 때,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면접 보러 온 게 티가 났을 때였어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여기 뭐 대기업도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면접 경험이나 쌓아볼까? 하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면접관들 다 그 회사에서 아주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력서 보고 또 근무 시간 빼서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예의다 라는 거죠. 참!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뭐 여러분이 진짜 별로라 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진짜 괜찮은데 뭔가 묘하게 여러분이 회사랑 안 맞아서 떨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들 막 약간 샤이하고 내성적이고 이래서 막 사무실 분위기도 거의 막 독서실 분위기인데 엄청 활기차고 막 에너지 넘치는 분이 오셨어. 그럼 이분은 좀 우리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못지않은 스타트업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 설명드린 거 참고해서 괜찮은 스타트업 딱딱 고르신 다음에 면접 잘 보셔가지고 아프지 않고 즐겁게 회사 생활 하시길 바래요. 첫 입사 후 보내야 하는 메일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겠죠? 어떤 제목을 써야 하는지, 발신인의 내가 보일 텐데 굳이 또 인사를 해야 하는지, CC는 대체 누굴 넣어야 하는지 아마 우왕좌왕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메일의 종류와 필요 없이 어떤 이메일을 쓰건 똑같이 해당되는 기본 구조와 매너를 알려드릴게요. 딱 7가지로. 첫째, 제목. 제목은 딱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일하는 우리입니다 보다는 마리아님 인터뷰 촬영 안내드립니다가 더 낫다는 거죠. 여기에 팁을 드리자면 제목 앞에 대괄호로 이 메일의 카테고리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명이나 팀명, 회사명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 거죠. 대괄호 일하는 우리, 마리아님 인터뷰 촬영 관련 안내드립니다 처럼요. 대괄호를 쓰면 좋은 이유는 메일함이 보기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메일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대괄호가 카테고리 역할을 해서 나나 상대방의 메일함이 보기 편해지는 거죠. 둘째, 인사. 모든 메일엔 첫인사와 끝인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다들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헤어질 땐 안녕히 가세요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메일도 처음엔 항상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후에 본인 소개를 하는 거죠.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일하는 우리 손정은 드림 이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어렸을 때 편지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팁이라면 여러분 다들 만나서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는 다짜고짜형 사람과 간단한 안부 인사 후 시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메일에서도 처음과 끝에 한 줄 정도 간단한 안부 인사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첫 인사를 하고 나서 마리아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처럼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래요 같은 느낌으로요.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의 싱크백을 활용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이 영상 설명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서명. 서명은 주로 이름, 소속, 전화번호, 회사 주소, 보안 문구와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서명 포맷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없다면 간략하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을 해놓는 이유는 명함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꿀팁은 설정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모든 메일에 서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왕이면 이쁘고 깔끔하게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글씨 크기, 볼드, 색깔 같은 걸 활용해서 말이죠. 넷째, 블랙 포인트와 숫자 활용. 간단합니다. 보통은 줄글로 이렇게 작성하시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본문 내용에 요지가 많다면 그걸 줄글로 우르르 쓰는 것보다 보기 편하게 블랙 포인트나 숫자를 활용해서 목록을 쓰는 거예요. 명확하고 보기 좋게. 다섯째, 받는 사람. 받는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to, cc, bcc. to는 그냥 받는 사람으로 이 업무나 메일에 답장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메일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이죠. cc는 참조로 이 메일과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당장 해야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 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나 대표 같은 의사결정권자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BCC는 숨은 참조로 받은 사람과 참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해당 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의 문의 메일에 답장을 보낼 때 BCC의 대표에 팀장을 넣는 거죠. 왜냐면 고객은 굳이 제가 대표와 팀장에게도 이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섯째, 답장. 답장은 전체 답장이 기본입니다. 그냥 답장 아니고요. 전체 답장. 그냥 답장을 하면 to,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게만 가는데 전체 답장을 해야 CC를 포함해서 메일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CC에 팀장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꾸 전체 답장이 아니라 그냥 답장이 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다시 CC 넣고 팀장님께 메일 다시 다 보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장을 보낼 때는 새로 메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온 메일에 답장을 해서 서로 주고받은 기록이 스레드로 다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제가 바뀐다면 새로운 메일을 보내는 것이 맞겠지만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메일 내용 중에 보낸 사람이 실수한 내용이 있어서 알려줘야 할 때 전체 답장보다는 센스 있게 그냥 답장으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전체 답장하면 모두에게 창피당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7번째, 포워딩. 누군가 본인에게 그 메일 나한테 포워딩해 라고 한다면 그 메일 그대로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메일 스레드, 그니까 주고받았던 모든 기록을 전달해달라는 말인 거죠. 잘 살펴보시면 모든 메일에는 포워딩이라는 버튼이 있으니 그걸 누르세요. 메일 내용 전체다 복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할 때도 간단한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본 틀에 맞춰서 간단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윤정님 안녕하세요, 손정은입니다. 요청하셨던 인터뷰 섭외 관련 메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은 드림. 이렇게요. 요 7가지만 아셔도 괜찮은 메일 하나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메일 보내야 할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회사에서 유난히 영어로 된 업무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듣고서 모르는데 아닌 척하고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일하는 우리가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R&R 정리해놓은 문서 좀 보내줄래요? 네, 지금 바로 보내놓을게요. R&R, Roles and Responsibilities의 약자로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 이따가 3시에 팀장님이랑 원오원 있어요. 원원? 왜요? 그냥 저 이제 입사한 지 1년 다 돼가서 그런 것 같아요. 파이팅. 원오원, 1대1로 이야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왜 아직도 TBD예요? 저번 주에 미팅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 딱 어떻게 하자고 결정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TBD, To be determined의 약어로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처에서 메일 온 거 하나 전달해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볼게요. 손사원은 이런 메일을 받았을 거예요. FYI만 덜렁 하고 적혀있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의 뜻은 For your information의 약어로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메일을 포워딩할 때 본문에 적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기획안 쓴 거 봤는데 네, 목표랑 네. 실행 방안이 온라인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럼 다시 살펴보고 고쳐놓을게요. 얼라인, 정렬을 맞추다라는 영어 뜻처럼 일맥상통하게 한다, 일치시킨다, 결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삽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미팅이니까. 네, 오늘 중은 해놓겠습니다. as soon as possible의 약어로 무언가를 가능한 빨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리님 영업팀에서 문의 들어온 거 저한테 어사인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럼 그냥 저한테 다시 어사인 해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assign, 할당하다, 배정하다라는 영어 뜻처럼 특정 업무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리님 내일 디자인팀이랑 킥오프 미팅 잡으려고 하는데 11시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네네, 괜찮아요. 네. 킥오프,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님, 저 방금 디자인팀 팀장님하고 커피챗 하고 왔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디자인팀 팀장님 약간 취미 부자시더라고요. 커피챗, 다른 직원과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우연히 발생하는 대화보다는 신청하거나 약속을 잡아서 갖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에 디자인팀에 TF팀이 하나 꾸려진대요. 뭐 이번에 프로젝트 큰 건 하나 들어온다더니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TF, 태스크포스의 약어로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꾸려진 팀을 의미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나중에 팔로우업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업데이트 있으면 계속 확인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팔로업,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진척이 발생하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로 된 업무 용어 11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만약 누가 회사에서 R&R 정리된 문서에 TBD가 너무 많던데 아삽하게 킥오프 미팅 팔로업해서 담당자들한테 일단 어사인하고 필요하면 TF팀도 만들고 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아, 그때 딱 어떻게 하자고 결정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정원님이 그 마지막에 눈치 보는 표정이 좋았어. 너무 좋아. 깔깔. 잠시만요. 잠깐만. 왜? 나이 엄청나, 손정이. 소리 너무 귀여워. 손정이.